어린 여우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 크리스천 맥케이 하이디커 지음. 밝은 미래. 스산한 계절이 사슴뿔 숲에 찾아왔다. 하늘은 우중충한 잿빛, 잎사귀는 붉게 물들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안개가 나무들을 휘감으며 퍼져나갔다. 심지어 호박도 썩기 시작하면서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이렇게 추운 가을 저녁이면 숲 가장자리 여우굴에 사는 새끼 여우들은 집 근처에서 노는 것이 안전했다. 거기서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땅에 떨어진 잘 익은 도토리를 먹거나 아작아작 씹히는 대벌레와 통통한 쥐도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 별빛이 반짝일 때면 엄마 여우의 따뜻한 털밑으로 파고들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편히 쉴 수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맞이 새끼 여우가 말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무서운 이야기로요. 넷째가 깡충거리며 깽깽댔다. 셋째도 큰 소리로 맞장구 쳤다. 그래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요. 얘들아, 엄마 얼굴 좀 그만 물어. 엄마는 보채는 새끼들을 보고 꾸짖었다. 새끼들이 얌전해지자 엄마가 잠자리를 준비하며 다시 말했다.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 해골 귀신 어때? 에이, 엄마. 둘째가 누나를 뱅그르르 굴리며 실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난 지 2달 됐을 때 들었어요. 첫째도 한마디 했다. 시시해요. 넷째도 투덜거렸다. 엄마는 굴벽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뜯어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윌로비 왈라비와 떠다니는 앞발 이야기는 어때?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다섯째가 콧방귀를 뀌었다. 넷째도 거들었다. 생지도 그런 이야기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셋째도 한마디 했다. 유치한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는 아는 이야기가 없어. 엄마가 대꾸했다. 7마리 새끼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했다면 미안하구나. 엄마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새끼들을 보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약속해.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습지 동굴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이야. 새끼 여우들의 귀가 쫑긋 섰다. 습지 동굴이 뭔데요? 첫째가 물었다. 늙은 이야기꾼이 사는 곳이란다. 엄마가 답했다. 거기 가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돼. 너무 무서워서 꼬리가 하얘지지. 새끼 여우들은 눈을 부릅뜨고 각자 자신의 연한 갈색 꼬리를 뚫어져라 보았다. 잠깐만요. 끝부분이 하얀 엄마의 푹신한 꼬리를 보며 넷째가 말했다. 그럼 엄마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일부분만. 엄마가 대답했다. 들쥐 1000마리를 준다 해도 그 이야기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새끼 여우들은 의미심장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았다. 녀석들에게 윌로비 왈라비 같은 이야기는 한번 부르르 떨고 엄마 젖 좀 먹고 볼을 핥아주기만 하면 금세 잊게 되는 시시한 이야기였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여우가 될 것 같았다. 막내만 빼고 모두가 그랬다. 막내는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가 더 좋았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새끼 여우들은 집 근처에서 노는 것이 최고였다. 하지만 안개와 서리와 이지러져가는 진홍빛 달이 녀석들의 수염을 움찔거리게 했다. 그래서 새끼 여우들은 사방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의 코 고는 소리만이 나직히 들려왔다. 이윽고 7마리 새끼 여우들은 살금살금 굴을 빠져나갔다.
꼬리가 하얗게 변할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어둠 속을 달렸다. 통나무를 넘어 바위를 돌아 개울을 건너 풀숲을 지나 사슴뿔숲 깊은 곳으로. 나무들이 여우들을 겁주어 쫓아버리려는 듯 팔을 쳐들었다. 막내가 그 경고에 놀라 주춤거렸다. 얼른 와, 굼벵이 녀석. 둘째가 소곤소곤 재촉했다.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살금살금 숲으로 들어섰다. 뼈다귀처럼 하얀 나뭇가지들 아래로 망가진 덫을 지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동굴을 지나 인간들의 해골더미를 넘어 습지 동굴 입구를 향해서. 커다란 잎 같은 동굴 입구 위로 나무 뿌리들이 늘어져 있었다. 동굴의 목구멍에서 안개가 느릿느릿 퍼져나왔다. 새끼 여우들은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보이는 거라고는 뼈와 가죽더미 뿐이었다. 그 이야기꾼이 죽은 걸까? 다섯째가 속삭였다. 넷째가 냄새를 맡았다. 크크. 시체 냄새는 안 나는데. 누가 가서 코로 밀어 깨워봐. 셋째가 말했다. 날 보지 마. 내 코는 소중하다고. 둘째가 대꾸했다. 쉿. 첫째가 말했다. 그때 뼈다귀들이 움직이더니 벼랑간 위로 솟아올랐다. 놀란 새끼 여우들은 모두 폴짝 뛰었다. 막내는 잽싸게 둘째 언니 뒤로 숨었다. 누가 내 잠을 방해하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는 가루가 쏟아지는 소리 같았다. 킁킁킁. 겁쟁이 꼬마들이로군. 둘째가 첫째를 쓱 밀었다. 첫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이야기꾼이 또 킁킁댔다. 너무 어려. 전잎 빠지면 그때 다시 와라. 새끼 여우들은 입을 다물었다. 막내는 이쯤에서 언니와 오빠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지만 다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첫째가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는 준비해온 말을 늘어놓았다.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 수염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가죽을 벗기지도 못해요. 늘어진 나무 뿌리들 너머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찌나 고요한지 새끼 여우들을 어둠 속으로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정말로 자신 있느냐? 이야기꾼이 물었다.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떨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중 둘은 성공했다. 모든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이야기꾼이 말했다. 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처럼 말이지. 너희가 끝까지 들을 만큼 용감하고 슬기롭다면 그 이야기는 세상의 좋은 모습을 밝혀줄 거야.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겠지. 이윽고 구름이 달을 벗어나자 동굴 주위로 그림자들이 늘어졌다. 달빛 아래 사슴뿔 숲은 더욱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말이야, 이야기꾼의 말이 이어졌다. 너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무서워서 끝까지 듣지 않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야기의 어둠이 모든 희망을 집어삼킬 수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희는 두 번 다시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야.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전내를 풍기며 삶을 허비하게 되겠지. 바람이 나뭇잎을 핥히었다. 달빛은 잿빛털로 뒤덮인 이야기꾼의 얼굴을 비추었다. 자, 어떠냐?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으냐? 일곱 마리 새끼 여우들은 침을 꼴깍 삼켰다. 첫째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리 들어와라. 이야기꾼이 말했다. 과연 누가 끝까지 남을지 두고 보자. 첫째가 앞으로 나갔다.
셋째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갔다. 곧이어 둘째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와들와들 떨며 따라갔다. 막내는 사슴뿔 숲 사이로 뒤를 돌아보았다. 해골더미를 지나 동굴 너머 덫을 지나 나뭇가지 아래로 풀숲을 가로질러 개울을 건너 바위를 돌아 통나무 너머 집 쪽을 바라보았다. 막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언니 오빠들을 따라 동굴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7마리 새끼 여우들은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꾼이 말했다. 산그늘 숲에서 시작하지.